안녕하세요. 이회수 회복방송 자기 책 읽어주는 남자. 오늘 자기 책 읽어주시는 분으로 이호준 선생, 어제 예고했었죠. 이호준 선생을 모셨습니다. 시인이자 여행 작가시고 최근 나를 치유하는 여행이라고 하는 책을 내셔가지고 장안에 집가를 올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인사할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효준입니다. 오늘 이 방송 출연하기 위해서 이 꽁지머리도 자르고 화장은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먼 길을 왔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이제 얼마 전에 오로라 찍으러 갔다 오셨죠? 예, 오로라 책을 한 권 내기로 하고 북유럽에 다녀왔습니다. 세계 전역을 여행 다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약 몇 개국 정도 다니셨습니까? 사실 세계 여행은 그렇게 많이는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터키 관련된 책을 3권 냈고 요번에 북유럽 여행은 15개국 정도를 캠핑카로 다녔습니다. 네. 제가 여행에 관한 그 명언을 찾아봤더니요. 남자는 여행하다 공경에 처하면 지갑을 들여다보고 여자는 여행하다 공경에 처하면 거울을 들여다본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슨 뜻일까요? 비하는 아니죠? 남자분이시니까 지갑을 좀 자주 들여다보시게 되는 그런 경우를 아무래도 그 비용이 좀 모자란 상태에서 여행을 하게 되다 보니까 지갑을 안 들여다봐도 합니다. 얼마나 지금 부족하게 여행을 하고 있다는 늘 부족하죠. 물론 이제 아껴 쓰시겠지만 그런데 또 혹시 소매치기를 당한다든가 아니면 턱없이 바가지를 썼다든가 이래서 돈이 모자라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는 화장을 하죠. 전 남자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요즘은 이 통신망이 발달을 해서 고국에 한국에 SOS를 칩니다. 문자를 보낸다든가 카톡을 보내서 돈 좀 입금해라. 이런 비상수단을 쓸 수 있습니다. 옛날하고 그렇게 달라서. 되겠군요. 사실은 저는 거의 그 여행을 다닌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70이 되는 동안에 딱 해외여행은 2군데 했습니다. 다른 나라. 한 군데는 대만이었고요. 그 벽오금악도라는 책을 내고 그 출판사에서 그 책이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너무 많이 팔렸어요. 출판사에서 이제 사은 여행을 보내줬습니다. 근데 저는 돈이 떨어져가지고 외상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우선 언어가 되시는 그러니까 언어는 안 되는데 작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대접을 못 받는 별로 안 알아주죠. 외국 가면은 작가 그래도 알아줍니다. 외상 비행기 탈 수 있습니다. 외상 비행기 그거는 따로 제가 좀 배우겠습니다. 근데 돈 떨어지면 그렇게 해결하시면 된다고 그러셨는데 집 나가면 개고생 아닙니까? 그죠? 저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여행을 아주 싫어하는데 젊었을 때 하도 고생을 많이 해서 역시 집 나가면 이제 고생이다 이래서 개고생이다 그랬는데 가장 고생 많이 하신 여행 경험으로 어느 나라였는가요? 그것도 터키에서 요번에도 이제 북유럽에서 노르웨이 쪽으로 올라가다가 스웨덴에서 캠핑카가 눈 구덩이에 처박히는 이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막막하죠. 우리 한국 같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SOS를 바로 칠 수 있는데 외국에 가서 캠핑카가 눈구덩이에 처박힌다. 이런 경우는 아주 굉장히 막막했는데 의리들이 있더라고요. 트럭 기사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게 나도 누군가를 위기에 처한 걸 보면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말은 안 통하지만은 예. 상황 보면은 예. 어려운 입장이구나를 알고 예.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인지상정 인간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은 내 보따리 내놔라 이러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면서 예. 대개 이 피하죠. 도움을 좀 예. 피해버리는 예. 이런 것이 있는데 좀 이런 풍조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갑 그 여자들은 공경에 처하면 거울 본다 그러는데 예. 지갑 본다는 여자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여기 들어와서 있네요.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 예. 얼굴이 못생겼나 보죠? 그리고 봐봐야 효과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어요. 맞아. 얼굴이 이쁘시면은 그 거울을 보실 텐데. 예. 뭐 지갑을 또 봐봐야 뭐 하겠습니까? 네. 떨어졌다는데 예. 공경에 처했다. 이호준 선생님은 얼굴이 작아 보신다고 앞으로 좀 나와달라고. 글쎄, 예, 제가 그러시네. 제법 큰 얼굴인데 오늘 작다는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좋습니다. 예. 여행의 진수는 자유에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은 자유로우려면은 뭐 식구를 데리고 가면 안 되죠. 제일 먼저 부인을 데리고 가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여자 여행가시라면 남편을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가족끼리는 여행 가는 거 아니다. 떨어지죠. 예. 가족끼리 집에서도 그런데 나가서까지 그건 좀 뭐, 문제 있죠. 그 여행에 관한 그 속담 중에서 여행할 때 아내를 동반하는 것은 연회장에 갈 때 도시락을 싸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하필 꽁보리밥 도시락. 김밥이거나 그런 김밥이거나 김밥인데 단무지도 없어. 그렇군요. 예. 이게 사실은 실감하는 건데 제가 이제 어디 강연을 가면 질문을 합니다. 왜 부인하고 같이 여행한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 쟤는 주로 일을 하러 다니는 얘기니까요. 신문에 연재한다든가 책을 쓴다든가. 예. 같이 안 다니십니까? 그럼 같이 안 다닙니다. 왜 같이 안 다니십니까? 따지든 묻습니다. 그때 제가 그러죠. 당신은 출근할 때 부인과 같이 출근하십니까? 저는 일을 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예. 직장이에요. 직장을 어떻게 같이 가서 그 되겠습니까? 근데 같이 한번 가봤더니 역시 신경이 쓰여가지고 일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요. 그게 무한히 자유로울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요. 여행이 정말 네. 자유의 진수라면은 자유의 진수가 여행의 진수가 자유라면은 그 진수를 맛보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가족과의 여행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번에 그 4월 하순경에 가족하고 여행 갑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제주도로 갑니다. 해외. 일단은 해외여행을 가시네. 일단은 모처럼 해외로 지금 나가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오래간만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딱 두 군데 대만하고 중국 여행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거의 1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해외 모처럼 나갑니다. 예. 이제 담배도 안 태우시니까 여행을 좀 다니셔야 됩니다. 국내 여행이라도 저하고 여행을 좀 다니시겠어요? 예, 지금 봄이죠. 이제 여행 사계절 내내 다니기 좋은 계절 아니겠습니까? 뭐 특별하게 딴 계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행 다니기 좋은 계절은 사계절 내내 여행 다니기 좋다라고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봄 되면은 이 선생님께서 그 기억나시는 가기 좋은 고장 국내나 또는 해외 한번 추천해 주시죠. 근데 이 여행이라는 게 이제 개인의 그 취향에 따라서 워낙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좋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보장은 없는데 저는 지금쯤이면 생각나는 데가 그 역시 남도답사 일반지라고 하는 강진인데요. 강진에 가면 여러 가지 볼 때 있지만 다산 초당이 있죠. 초당이야 뭐 그렇게 볼 거는 없어도 다산 초당에서 백년사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산이 해장선사라는 그 백년사에 주석하고 있던 스님을 만나러
다니던 길입니다. 네. 또 회장도 이 다산을 만나러 그 밤길에도 오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비가 오는 날도 다산은 문을 열어놓고 잤다. 회장이 오기 좋게 친구를 만나러 가는 가장 좋은 길. 아, 뭉클하네요. 네. 예. 가다가 보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강진만이 펼쳐지고 네, 그 길 네.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 네. 다만 조금 안타까운 건 이제 지금 가시면 그 백년사 동백숲에 동백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아, 거의 네. 이제 없죠. 그 없어도 동백숲을 이렇게 걸으면 그 어떤 서늘한 기운 네. 그런 게 느껴지면서 아주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 네. 길을 저는 적극 추천하고 싶고요. 아, 예. 해외는 사실 지금 그 체코의 프라하를 좀 다시 가보고 싶은데요. 아, 네. 가서 그 프라하 성을 이렇게 바라보면 요 계절쯤에 바라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꼭 권하고 싶은 건 프라하 가서 꼭 야경이나 보고 이렇게 하는데 프라하는 실질적으로 하루면 다 보여. 넓지가 네, 않아서. 네, 그래서 네. 시간이 별로 많지 않으신 분들, 돈 좀 있으신 분들은 네. 프라하를 가시면 새벽에 네. 꼭 그 까르교라는 그 다리입니다. 그 네. 프라하성이 보이는 그 길을 새벽에 꼭 한번 가보시라고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네. 예. 아, 그 국내에 한 군데 추천해 주시고 외국에 한 군데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예, 질문 들어왔는데요. 예, 홍혜주 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여행은 혹시 있으셨는지? 좀 있었죠. 터키 동부에 갔을 때, 직접 느낀 건 아니지만, 쿠르드 반군이라고 그러죠. 사실은 네. 터키 정부 입장에서는 반군이라고 예, 하지만, 예. 그분들은 자신의 국가를 차지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저는 네. 뭐, 반군이란 말은 안 쓰는데, 늦게 이 길을 지나는데, 이 총을 맨, 그 사냥총이 아니고 진짜 총을 이렇게 앞에 이렇게 쭉 이렇게 뭐 최소한 분대 병력이 가는데 그땐 무섭더라고요. 왜냐면 거기는 민병대 같은 것도 있고 어디서 반군이 나올지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다행스럽게 이제 생명의 위협을 직접 당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적은 없었고 한번 그 넴루트 산이라는 산 4,500m인가 거기 올라가면서 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결국은 돌아왔는데 그때도 무척 좀 위험했었던 저체온증까지 갔었던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분쟁 지역이라든가 내전이 있는 지역에는 아무래도 여행을 이제 꺼리게 되죠. 그런 위험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외국 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시기도 불안하겠어요. 북한은 계속적으로 뭐 미사일을 쏜다든가 또 이제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저지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좀 불안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대한민국 어쨌든 비교적 좀 그 여행하기는 좋은 나라 아니겠어요? 제가 요번에 이제 유럽을 쭉 돌아다니면서 서유럽, 북유럽, 동유럽까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절실하게 느낀 건 대한민국의 치안 상태는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유명한 도시, 뭐 파리, 뭐 부다페스트 어디 갈 때마다 지갑을 작은 가방에 넣고 옷 속에 감추고 다녔을 정도로 약간 그 불안한.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외국인이 뭐 심하게 털렸다거나 그런 얘기는 최근에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잘생기셨어요? 빨간 티분. 혹시 이 방송하는 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 아닐까요? 빨간 티분. 우리 사모님 표 올 코디입니다. 역시 요 코디가 이렇습니다. 제 옷과 이 넥타이색을 맞추셨습니다. 맞췄습니다. 어쨌건 간에 여행 사실은 견문을 넓히는 데에는 최고의 한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 여행을 많이 하면은 사실 젊어서 하는 게 좋겠죠. 나이 들면 아무래도 좀 힘겹지 않을까요? 오늘이 내 삶에서 가장 젊은 날이기 때문에 오늘 하시면 됩니다. 내일보다는 오늘이 훨씬 낫습니다. 멋지네요. 또 뭐 맞네요. 제 피부에 대한 얘기가 많죠. 주로 여성분들이. 호준쌤 피부 관리하시나요? 관리하십니까? 아니요, 전혀요. 이게
선천적인 겁니다. 예. 예. 여행 다니시면서 제일 맛있게 드시는 음식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있네요. 뭐든지 잘 숙국님이 먹습니다. 질문해 주셨습니다. 뭐든지 제가 잘 먹는데요.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젊었을 때 여행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그게. 예. 소화 기능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어허, 그래서 뭐 예. 이번 같은 경우는 고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햄버거도 많이 먹고 이렇게 거의 그랬는데 전엔 뭐든지 잘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뭘 먹는 게 조금씩 두려워지더라고요. 예. 역시 제가 맛있게 먹는 음식은 면류입니다. 네. 면류는 뭐든지 잘 먹습니다. 그 제가 여행을 가려고 만약에 작정을 한다 그러면 좀 불안한 것이 예. 저는 이제 그 위암 때문에 네. 위 전정 수술 전체를 다 잘라냈는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좀 작은 창자에다가 식도하고 직접 음. 연결해서 좀 짧습니다. 이제 예. 소화기관이 좀 짧은데 요의가 느껴지면 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좀 불안하죠. 그러실 수 있습니다. 예, 여행 가기가 좀 화장실 불안. 문화가 예. 우리보다 훨씬 안 좋은 곳이 많습니다. 예, 뭐 유럽 예. 선진국이라는 것도 그래요. 예. 뭐 한국의 서울처럼 뭐 어디 은행에 화장실 표시해놓고 이런 데가 드뭅니다. 어허, 그리고 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동전 넣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장실. 네. 예, 그런 부분은 좀 그렇겠네요. 난감하시겠습니다. 그 화장실에 관한 정보도 좀 충분히 예, 습득하고 가셔야 예, 되겠습니다. 화장실 책을 예. 하나 별도로 쓸까 생각 중입니다. 오늘 그 이제 나를 치유하는 여행 주로 국내의 여행지가 네. 대부분이죠. 네. 또 가까운 철원에는 예. 그 꼭지가 된 임꺽정에 대해서 예. 쓰셨던데요. 네. 제가 작년에 그 문화일보라는 신문에 연재하면서 이 전국을 골고루 배분한다고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도 몇 곳, 뭐 충청도도 있고, 뭐 전라도, 경상도 다 있습니다. 네. 제주는 못 갔는데요. 뭐 나름대로 이 책을 가지면 이거 책 홍보인가요? 이 책을 가지면 좋습니다. 전국을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합니다. 근데 이게 여행 안내서는 아닙니다. 사실 여행에 관한 이야기들 어디 가면 뭐가 있고 뭐 심지어 음식점까지 이렇게 소개를 하긴 했지만 이거는 일종의 여행 에세이로 어떤 여행 안내보다는 즐겁게 여행을 하되 사유 어떤 깨달음을 향해서 우리가 조금씩 걸어 들어가 보자. 제가 갈 테니 여기 독자 여러분도 같이 가십시오 하는 그런 그 권유형, 공유형 그런 뭐 여행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마음에 드시는 그 대목을 한번 오늘 직접 읽어주시죠. 자기 책 읽어주는 남자 이호준 선생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이걸 뭐 한 패러그로 전부 읽을 수는 없고 짧은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그런 식의 제일 앞에 거 이게 무량사라는 곳에서 제가 쓴 글입니다. 문을 열어놓은 영정각에는 한 사람의 초상에 걸려 있다. 약간 찌푸린 눈매와 꼭 담은 입술의 중년 남자. 매월당 김시습이다. 이 절에서는 설잠 스님이라고 부른다. 어릴 적부터 천재로 이름을 떨쳤지만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의 왕위를 찬탈했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걸 버리고 떠돈 남자. 그리하여 후대의 생육신이라 불린 남자. 시대와 불화하여 숱한 기행을 남겼지만 누가 뭐래도 당대의 문장가이자 시인이고 학자였다. 그는 이 절에서 생애를 마쳤다. 왜 말년에 이 궁벽한 절까지 왔는지는 명확하게 알려진 게 없다. 죽음을 예감하고 파도처럼 거칠었던 생애를 채우러 왔을까? 아니면 갈등과 번뇌의 불을 끄고 관조와 깨달음의 등을 걸기 위해 먼 길을 걸어온 것일까? 그의 초상으로 오후에 창백한 햇살이 비껴내린다. 빛을 머금은 눈에서 반역의 시간을 온몸으로 감내했던 한 사내의 고통을 엿본다. 무겁다고 투덜거리고 지고 온 내 고통이 얼마나 사사로운지 알 것 같다. 타인의 삶의 무게를 통해 자신의 고통을 가벼이 하는 건 비겁한 일이 아니다. 매월당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서서 극락전 뒷뜰을 걷는다. 지금은 쓸쓸하지만 가을에는 세상 어느 곳보다 단풍이 곱게 타오르는 곳이다. 이리저리 오가지만 사람의 흔적은 없고 산신각 뒤에 조릿대만 으쓱으쓱 서걱거린다. 다시 극락전 앞 너른 마당으로 나와 느티나무 아래 돌 의자에 앉는다. 요사채 처마 끝에 풍경이 지나가는 바람을 붙잡고 댕그렁댕그렁 운다.
그 소리가 바글거리는 번뇌를 조금씩 재워준다. 속세에서 집어온 상처와 갈등도 녹아내린다. 오후 한나절의 시간을 봄 병아리처럼 노랗게 내리는 햇살에 기댄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문학적입니다. 예. 역시 그 시인의 그 여행 스킬이라서 다르군요. 야. 예, 그래서 또 박수 소리. 예, 예. 오늘 지금 방송 예. 처음 공개 방송입니다. 예. 제 여행은 막 다니자가 아니라 네. 막 쉬자. 예, 가서 예. 한나절이라도 시간을 여유 있게 가지고 뭐 햇살에 기대서도 앉아 있어보고 댕그렁댕그렁 풍경 소리도 오래 생각해보자. 뭐 그런 뜻으로 썼고 그런 여행을 했습니다. 네. 예. 그 여행 가실 때요. 네. 대개 이제 그 짐들 챙기는데 네. 그 짐 챙기는 거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될 말씀 있으면은 예, 있네요. 예, 예, 마침 이 선생님 미리 주시죠. 준비. 길을 떠나려거든 눈썹도 빼놓고 가라. 이 얘기입니다. 네, 최대한 가볍게. 예. 가볍게. 예. 그러니까 여행 짐을 싸는 게 아니라 여행 짐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네. 예? 어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속옷 7장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네. 월화수목금토일 이거 따지지 말고 어허. 빨아 입거나 뒤집어 입으면 돼요. 예. 양말 역시 딱 던져서 양말에 설 정도로 예. 오래 신어도 안 죽습니다. 그 여행자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 있다는데. 여행자에게 가장 무거운 짐은 예. 이 텅 빈 지갑이죠. 예. 되게 부담스러운. 예, 빈 지갑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예. 참. 예. 어디든 사실은 돈이 필요하죠. 네. 어디든. 예. 집 나가면 다 돈이 필요합니다. 예. 그, 특히 해외여행 나가서 아까 뭐 제가 그런 비상수단을 얘기했지만 예. 늘 쓸 수는 없잖아요. 예. 돈이 떨어지면 참 쓸쓸해집니다. 그럼 현지에 가서 뭐 취직을 해가지고 무슨 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거 그 나라도요. 예. 일자리 없어 난리예요. 아, 그렇군요. 예, 뭐, 그렇겠습니다. 예. 단기간에 여행 비자나 아니면 예, 네. 그거 가지고는 취업하기가 쉽지는 않죠. 뭐 예. 최악의 경우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지만. 예. 오늘 사실은 그 제 이 페북 방송 자기 책 읽어주는 남자는 물론 자기 책을 직접 이제 저자분께서 출연하셔서 읽어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 농산물도 소개해드리고 특히 이제 화천 지역의 농산물을 많이 소개해드립니다. 예. 근데 요즘 봄철이라 가지고 네. 이른 봄이라서 사실 농산물이 준비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산나물이 많이 나오는 철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곰치 막 그런데 이제 나오죠. 아직은 또 소개시켜드릴 만한 상품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곧 이제 화천에 곰치가 생산되면 곰치를 소개시켜드리고 그리고 특히 이제 화천에 그 산나물 중에서 아주 특이한 산나물이 있습니다. 산갓나물이라고 하는 나물인데요. 맵습니다. 상당히 매워서 고기하고 함께 드시게 되면은 아주 특별한 별미가 되는데 화천에서만 그것도 다목리에서만 생산되는 나물의 일종입니다. 언제 한번 소개시켜드릴 기회가 오기를 빕니다. 오늘 그 소개시켜드릴 동료는 그 독자분들하고 함께 우리 페북 패친들하고 함께 부르면서 이렇게 어린 동심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시간이 이제 됐는데요. 오늘 그 함께 부를 동료는 오빠 생각입니다. 예, 오빠 생각인데 우리 DNA에 박힌 노래죠. 예. 이 작사하신 분은 최순애 선생이고요. 네. 이게 이분은 그러니까 이제 이 1925년에 이 가사를 만드셨으니까 지금은 이제 생존에 계시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겠네요. 그 다음에 역시 곡을 만드신 분도 박태준 선생이라고 이분은 여러 동료를 많이 만드셨는데요. 1925년 11월에 방정환 선생님, 어린이날을 만드신 방정환 선생님께서 만드셨던 잡지
어린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었는데 그 잡지에 그 동료 공모전에서 수상을 한 곡입니다. 그런데 이 일제 식민지 통치를 받던 시대죠. 실제로 작사가인 그 최순애 선생과 나이 터울이 많았던 오빠가 한 분이 있었는데요. 네. 그 일제의 요시철 인물이었답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 여동생 최순애가 그토록 기다렸던 수원 고향집으로 거의 올 수가 없었고 결국은 젊은 나이에 그 동생의 그 간절한 그리움 이것을 사실은 성취시켜주지 못하고 요절을 하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객지를 떠돌다가 요절을 했고 이 간절한 이 오빠 생각은 아직까지도 우리들의 그 폐부 깊숙이 그야말로 아린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입선 당시 그 이 작사를 했던 최순애 선생의 나이는 불과 12살입니다. 고작. 예, 고작. 12살에. 예.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곡이죠. 오늘 악보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함께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모니카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시의 배경을 알고 또 들으니까 또 다른 느낌이 듭니다. 아주 슬픈 풍요죠. 네. 비단구두는 어디 갔을까요? 그 여행 다닐 때 악기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 참 그래도 외로움은 덜해지겠습니다. 훨씬 그렇습니다만 선생님처럼 이렇게 이제 부를 능력이 있어야지 그냥 가지고만 다니면 하모니카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뭐 기타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부피가 커서 좀 곤란합니다만은 휴대하기가 가장 좋죠. 요 정도 조그만 거 어떻습니까? 그 요런 거 정도면은 낼 소리는 다 내죠. 휴대하기 좋죠.
간편하고 네. 또 어디 언덕 같은 데서 앉아가지고 예, 풀밭 이렇게 간단하게 한 곡 정도 서 예, 있고. 부를 수 있고 또 초등학생들 만나면 예. 이 한국 동요 예, 뭐 이렇게 이런 것도 불러주고 예. 또 아이고 안 되겠다. 오늘 관중 수준이 떨어지네요. 이렇게 박수 치고 막 격려하고 해야 되는데. 예. 어쨌든 여행 사실은 한없이 자유로운 자의 것이기도 하지만은 한없이 고독한 자의 것이기도 하지요. 여행 다니실 때 그 저녁놀이 이렇게 물들고 그리고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 한국에서 여행하시다 보면은 골목길 들어가면은 저물녘에 예.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 그러죠. 꽁치 예, 굽는 예, 냄새 예, 이런 거 나고 왠지 가슴이 아주 아리는 그렇죠. 저물녘 오감을 예. 동원해서 그리워지는 그래, 시간. 해그럼요. 예, 예. 어떻습니까? 예. 이런 바로 이런 시간 예? 예. 누군가 간절히 보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노을이 진다. 그대가 보고 싶다. 예. 예, 그런 시간. 그리움을 아주 극단적으로 예. 결정적으로 했는데 사실 그래요. 저녁 무렵에 예, 진짜 가장 편안하고 가장 행복하면서도 가장 불행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 사실은 여행은 채우러 가는 것이냐 버리러 가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이런 질문은 사실은 코는 숨을 들이쉬기 위한 것이냐 네. 내쉬기 위한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쓸모없죠. 예. 그러니까 버리기도 하면서 채우기도 하는 버려야 채우죠. 그렇죠. 예. 버리기만 하면 또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인생 자체가 사실은 기나긴 여행이죠. 우리는 어쨌든 길을 가듯이 또는 여행을 가듯이 지금까지 오늘날을 인생을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늘 평탄하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인생도 늘 평탄치만은 않죠. 똑같습니다. 예. 어쨌건 간에 오늘 이호준 선생님 모시고 그야말로 문학적이고 시적인 이런 여행에 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회수의 돌직구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읽어드릴 차례군요. 예. 사물 중에서 가장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물은 어떤 사물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먼지 같습니다. 예, 먼지는 날개가 없어도 어디든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어쩌면 한 점의 먼지가 수십억 년 전에는 태산보다 큰 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먼지는 일체를 버리고 오직 한 점 먼지로만 남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가벼움이 거룩함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예. 하찮은 먼지, 아주 작은 먼지. 그러나 어찌 또 생각하고 보면 우주의 시작이자 끝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회수의 페북방송 자기 책 읽어주는 남자 여기서 종방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꿈 꾸시고요. 내일 아침 기쁜 일만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회수였습니다.